갤럭시 Z 폴드 6 구매하신 분들 케이스도 구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원래 케이스나 디스플레이 보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래도 새 폰을 구입했을 때나 아니면 정말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이쁜 케이스가 있으면 가끔씩 사용하고는 해요. 그래도 케이스를 항상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케이스 비교를 준비해봤고요. 정품 케이스 2개랑 일반 투명 케이스 3개 해가지고 총 5가지 케이스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 정품 슬림 클리어 케이스예요. 이건 구입한 건 아니고 폴드 6 구입할 때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인데 삼성 공홈에서 33,0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이미 개봉을 해서 며칠 동안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단 이 제품부터 볼게요. 삼성 공홈에서 구입해도 이 패키지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겉에 이렇게 케이스 이미지가 있고 밑에 AI 관련 문구가 있는데 이걸 스티커로 붙여놨네요. 궁금한데 한번 떼볼까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 그냥 AI 문구가 없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 뒤에도 뭔가 성의 없이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뭐 판매 제품은 이러지 않겠죠? 이 비닐에 상판 케이스랑 하판 케이스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고 뭐 딱히 별다른 건 없어요. 일단 특이한 게 상판 케이스는 검은색이고 하판 케이스는 투명인데 이게 상판 케이스가 그냥 고정되는 게 아니라 많은 폴드 케이스가 그렇듯이 양면 테이프로 고정하는 형태예요. 근데 이게 투명이면 겉에서 봤을 때 테이프 자국이 보여서 그냥 아예 검은색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 실버 그레이나 네이비는 그래도 그나마 덜 할 수 있는데 핑크나 화이트 같이 밝은 색상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착했고 전체적인 모습은 앞에서만 보면 이 정도 느낌이고 뒤에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검은색 유광 상판 케이스는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문도 많이 생기고 그다지 고급스러운 재질이 아니라서 조금 그래요. 그리고 상단에 스피커 마이크 구멍은 딱 맞게 뚫려 있고 하단도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USB-C 단자 넓게 뚫려 있어서 뭐 케이블 크기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측면을 보면 버튼 영역이 전부 다 뚫려 있는 형태고 뭐 버튼 누르거나 지문 인식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뒷면의 카메라 부분은 카메라 통째로 다 뚫려 있고 옆에 플래시 구멍만 따로 뚫려 있어요. 이 카메라 섬이랑 렌즈 높이가 꽤 높은데 딱 그 높이만큼 케이스가 올라와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는 될 것 같고 이 하판 내부에 유압 방지 도트는 없네요. 근데 약간의 무지개 현상은 또 있어요. 일단 상판 케이스가 검은색인 점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두 번째는 33,000원이라는 가격이 약간 불만인데 그래도 이 케이스가 괜찮은 건 상당히 얇다라는 거예요. 이 폴드 자체가 접었을 때 두께가 좀 생기고 무게도 좀 있는 편이라서 여기다가 두꺼운 케이스를 끼우게 되면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생활 흠집 보호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며칠 동안 이 제품을 쓰면서 위에 상판은 분리를 하고 하판 케이스만 장착해서 사용하긴 했었어요. 사은품으로 받으면 그냥저냥 뭐 쓰겠지만 정가로 구입한다고 하면 고민이 조금 될 것 같은 삼성 정품 슬림 클리어 케이스였어요. 다음은 아라리고 아라리의 슬림한 케이스 라인업인 누킨이라는 제품이에요. 아라리는 다른 것보다 갤럭시 투고 서비스를 진행할 때 같이 제공되는 케이스로 유명한데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만드는 브랜드이긴 해요. 가격은 제가 13,200원 주고 구입했고 전체적으로 얇은 형태의 투명 케이스예요. 패키지 전면에는 제품 사진이 있는데 위에 보면 클리어 매트라고 되어 있죠. 그 완전 클리어랑 반투명 무광 제품이 있는데 저는 일부러 클리어 매트로 골라봤어요. 삼성 정품이랑 비슷하게 패키지 안에 비닐에 상판 케이스, 하판 케이스 따로따로 포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반투명 제품이고 이 제품은 양면 테이프 없이 고정되는 형태예요. 폴드라는 형태의 특성상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저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케이스 자주 탈착하면 접착력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테이프만 별도로 구매해서 교체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고 해서 선호하지 않는데 이건 그냥 고정된다고 해요.
장착했는데 고정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품보다 조금 두꺼워요. 스펙을 찾아보니까 2mm라고 돼 있던데 케이스에서 1mm와 2mm는 차이가 커서 이건 슬림 케이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무광이고 반투명 느낌인데 투명한 느낌이 많이 없어서 그냥 하얀색 느낌이 강해요. 그냥 투명으로 살 걸 그랬어요. 그리고 상판 케이스는 테이프 없이 고정되기는 하는데 이 힌지 쪽은 얇아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움직이고, 두꺼워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테두리가 높아요. 그 대신 스와이프 사용자나 삼성페이 호출을 위해서 아래쪽은 이렇게 파져 있는데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스피커 마이크 잘 뚫려 있고 하단도 스피커랑 마이크 그리고 충전 단자까지 잘 뚫려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정중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짝 좀 치우친 느낌이에요. 그리고 측면을 보기 전에 이거 제가 지금 힘줘서 꽉 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 위쪽과 아래쪽 틈이 좀 달라요. 아래쪽은 딱 맞물리는데 위에는 좀 떠있는 느낌이고, 이게 눌러도 그대로예요. 케이스 크기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케이스가 뒤틀리면 이런 현상이 생기던데, 여튼 뭐 그렇고 버튼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판은 살짝 굴곡이 있는 형태고요. 뒷면은 정품이랑 똑같이 카메라 통째로 뚫려 있고 플래시만 구분되어 있는 형태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반투명은 좀 잘못된 선택 같아요. 두꺼워서 그런가 제가 생각했던 그런 반투명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까지 아라리 누킨 케이스였어요. 이번엔 신지모루 제품이에요. 신지모루도 케이스 쪽에서는 꽤 유명한데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가성비로 많이 찾는 브랜드예요. 그 신지모루 슬림 케이스 라인업인 에어로핏이라는 제품이고, 이번엔 별다른 거 없이 투명한 비닐에 내부 제품이 보이는 형태로 포장되어 있어요. 별다른 건 없고 이 충격 방지용 스펀지에 보호 비닐 붙어 있어요. 요즘에 저는 스펀지 포장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이 제품 역시 양면 테이프로 고정되는 형태는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테이프 고정이 아니면서 맥세이프가 있는 얇은 케이스를 찾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개봉하면서 좀 보니까 이런 상판 케이스는 이 끝부분이 좀 날카로워요. 부드럽지도 않아서 잘하면 폰에 흠집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불안하기도 하네요. 장착했고 일단 상판은 테이프 없이 고정을 해야 해서 그런가 엄청 꽉 물리는 느낌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날카로운 부분이 좀 거슬리는데 다행히 흠집은 안 생겼고요. 그리고 이건 정품 클리어랑 거의 비슷한 두께인데 테이프가 없어서 그런가 왼쪽 오른쪽 둘 다 엄청 낭창거려요.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저는 못 쓸 것 같고 이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정도예요. 상단에 스피커 마이크 구멍 맞게 잘 뚫려 있고 하단에 충전 단자까지 넓게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측면 버튼은 다 오픈된 형태이고 버튼 위 상판 부분이 좀 얇게 되어 있어서 버튼 누를 때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뒷면을 보면 완전 투명 케이스답게 유막 제거 도트도 있는데 사실 이건 필요 없는데 계속 집어넣어요. 그리고 카메라 부분 크게 뚫려 있고 렌즈 높이랑 비슷하게 높게 만들어놔서 렌즈 보호도 되는 정도예요. 그리고 바닥에 뒀을 때 덜컹거리지 말라고 여기 턱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도 아예 덜컹거리진 않네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또 맥세이프가 있잖아요. 자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력이 엄청 약해요. 제가 이 브랜드에서 갤럭시 S24용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세이프 에어로핏이거든요. 근데 그건 자력이 좋은데 이건 거치 상태에서 조금만 충격받으면 바로 떨어질 만한 자력이에요. 사실 자동차 거치는 꿈도 못 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얇게 만들어야 해서 자력이 약한 건지 여튼 있어도 불안해서 못 쓸 정도의 자력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투명 케이스 리뷰하면서 신지모루 제품 많이 접해봤었는데 이번 케이스는 조금 실망스러운 편이네요. 제일 기대했고 개인적으로 필요한 용도였는데 좀 아쉬워요. 지금까지 신지모루 맥세이프 에어로핏 케이스였어요. 다음은 링케 제품이에요. 링케 퓨전 마그네틱이고 맥세이프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전부 PC로만
된 얇은 케이스를 봤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PC랑 TPU가 같이 사용된 제품이라 어느 정도 두께도 있을 거예요. 패키지는 꽤 그럴듯한데 전면에 제품 이미지 있고 위쪽에 양각으로 뭐라 써져 있어요. 가격은 19,800원 주고 구입했고요. 박스가 왜 이렇게 넓은가 했더니 이 제품은 특이하게 상판이랑 하판이 연결된 구조예요. TPU 소재의 장점을 살려서 상판이랑 하판을 이어놨는데 떨어뜨렸을 때 상하판이 분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이건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TPU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착해서 더 볼게요. 상하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폴드를 펼친 상태에서 장착해야 되고, 측면이 TPU라서 장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전면은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놔서 왼쪽은 좀 붙어 있는데 오른쪽은 살짝 흔들려요. 이건 구조랑 재질상 어쩔 수 없는 건데 이런 거 싫으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단에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까지 잘 뚫려 있고, 버튼 부분 보면 지문 인식 버튼만 뚫려 있고 볼륨 버튼은 막힌 상태로 이중 구조예요. 누를 때 조금 힘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보호는 더 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후면은 PC 재질이고 카메라랑 플래시 다른 제품들이랑 똑같이 뚫려 있어요. 렌즈 보호도 충분히 되는 높이로 되어 있고요. 상판이랑 하판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티가 안 나서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측면 전체가 TPU라서 충격 보호도 다른 제품들보다 비교적 잘 될 텐데 이렇게 분리 위험도 줄여주면 보호 측면에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맥세이프를 보면 신지모루 제품보다는 자력이 그래도 강한데 그래도 뭔가 불안해요. 자력이 강한 건 바로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좀 애매해서 뒤에 핑거링 같은 거 달고 너무 많이 의지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정도의 자력이라 조금 아쉬워요. 맥세이프 제품 2개 구입했는데 둘 다 실패한 느낌이네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케이스들은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슬림함이나 디자인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립감도 많이 달라지고 그럴 텐데 이 부분은 뭐 취향이나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링케 퓨전 마그네틱 케이스였어요. 마지막으로 삼성 정품 S펜 케이스예요. 사실 이 케이스는 오늘 케이스 리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제품인데 S펜도 사용해보고 싶고 그래서 같이 구입해봤어요. 이게 정가가 11만원인데 7만원대에 구입했고 기본 케이스랑 S펜 같이 있어서 가격대가 조금 나가는 제품이에요. 색상은 그레이랑 핑크랑 네이비가 있고 케이스에 따라서 이 펜 색깔도 다르게 들어있더라고요. 구성은 상판 케이스, 하판 케이스, 그리고 하판에 들어있는 S펜이랑 S펜 펜촉 2개, 그리고 교체 도구까지 있어요. 삼성 정품 케이스는 전부 테이프 고정형이라서 이렇게 상판 안에 양면 테이프 붙어있고 장착할 땐 이 부분은 떼서 붙여주면 돼요. 재질은 PC랑 TPU랑 혼합됐다고는 하는데 그냥 봐서는 딱딱한 PC 같은 느낌이고 이 하판 내부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했어요. 이게 삼성 정품이라 그런 건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용했을 때 느낌은 좋아요.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점점 제조사 정품 케이스를 찾는 이유기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얇은 케이스는 아니고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케이스인데 테두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느낌이라 잡는 느낌 나쁘지 않아요. 상판 케이스 부분은 테이프로 고정해놔서 뭐 흔들리거나 하는 건 없고 상단에 스피커 마이크 그리고 하단에 스피커 마이크 충전 단자까지 잘 뚫려 있어요. 그리고 측면 버튼 부분은 다 오픈되어 있고 이 상판 쪽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누를 때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부분은 케이스들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뒷면 카메라 부분은 그냥 뚫어 놓은 게 아니라 케이스에도 링을 만들어 놨고 플래시 옆에 뚫려 있어요. 당연히 높이는 렌즈 높이까지 딱 맞고요. 그리고 아래에 삼성 로고도 있어요. S펜은 이 부분 아래로 눌러주면 이렇게 빠지고 넣을 땐 그냥 다시 넣어주면
되네요.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AI 기능 중에 그림 그리면 변환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폴드 내부 수납이 제일 좋겠지만 아쉬운 대로 그래도 들고 다닐 만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출시된 폴드 S펜 케이스랑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아직까진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달라지길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삼성 정품 S펜 케이스였어요. 갤럭시 Z 폴드 자체가 접으면 두께도 조금 있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케이스가 없을 때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도 하고 다른 스마트폰 형태보다 내구성이 좀 걱정이라 케이스를 아예 안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 이렇게 5개 비교해봤고요. 여기엔 제 개인적인 취향이나 생각도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적인 단점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버튼으로 사용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스와이프로 사용한다면 전면 케이스 사용할 때 아주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